귀촌을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시골에 텃밭을 둔 분들 중에는 밭둑에 보리수나 앵두나무를 심은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수십 가지 채소, 수십 가지 가수를 심은 손바닥 농장에도 이게 빠질 수는 없죠. 그것도 토종 대추만한 왕보리수입니다. 처음 농장을 개설할 때는 두 그루였는데 나무가 크니 한 그루로 충분하여 하나만 남겼죠. 나무가 어려서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지나치다가 한 줌 따서 입에 넣고 했는데 나무가 커가니 그거로는 다 처리할 수가 없더군요. 심을 때의 목적은 손자들이 농장을 방문했을 때 심심풀이 먹거리로 심었는데 요즘 아이들 우리 어릴 적과는 다르더군요. 전혀 유인 효과가 없습니다. 알 수 없이 제가 따다가 액기스도 담고 술도 반복했습니다. 그 옛날부터 보리수로 담금주로 담아 장복하면 기관지가 약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들은 얘기 때문입니다. 저도 소화 기능은 남만큼은 되나 기관지가 약합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얘기를 듣고는 원래 처음으로 이걸 잼으로 담으려고 따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간단하더군요. 딸기나 사과잼과는 그 맛이 확연히 다르고 독특하면서도 맛이 있다고 해서 원래는 그 방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고향 뒤사는 보리수는 이보다 열매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았을 뿐만 아니라 열리는 철도 가을이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봄에 열리는 것도 있긴 있더군요. 봄에 열리건 가을이 열리건 그 빨갛고 작은 열매 통째로 입에 넣어 씹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났는데 우리 밭둑 왕보리수는 씨앗이 나락 알갱이보다 더 큽니다. 도저히 같이 씹어 먹긴 어렵습니다. 보리수 열매 그냥 먹으려면 보존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 흠입니다. 그래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한 줌씩 먹으려면 긴 열매자루 달아서 수확하는 게 그나마 낫더군요. 씻기도 좋고 보관도 더 오래가네요. 이미 벌써 두 차례는 따서 잼을 만들고 이제 세 번째 수확입니다. 앞으로 한 차례 더 수확할 것 같네요. 이 잼 만들기 하자고 했을 때 손바닥 아줌만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차례 연습 삼아 잼을 만들어 보니까 딸기잼이나 사과잼처럼 그렇게 과정이 복잡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왕보리수잼 맛이 독특했거든요. 이왕 보리수잼 얘기가 나왔으니 작년까지 저처럼 잼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얘기하겠습니다. 잼을 만들려고 열매를 딸 때에는 앞에 얘기와는 다르게 열매자루를 붙이지 말고 따는 것이 뒤손이 들어갑니다. 잡티가 들어가지 않게 정결하게 따도 뒷거리는 나뭇잎이 들어갑니다. 선별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담아놓고 하나하나 고르면 벌써 이놈이 물러 터진 것도 있어 힘이 더 듭니다. 그냥 밥상이나 평상에 부어놓고 옛날 우리 할머니 콩 고르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고른 열매는 씨앗보다 구멍이 더 작은 플라스틱 채반에 담아 수돗물 틀어놓고 씻으면 됩니다. 흐르는 물로만 티끌이나 먼지를 씻어내리는 것이지 손으로 문지를 수는 없습니다. 삶아서 하든 생으로 하든 이걸 채반에 담아 으깹니다. 생으로 해도 잘 으깨집니다. 남은 것은 당연히 보리수 씨앗. 왜 이 열매를 보리둑, 보리똥, 보리수로 가는지를 물론 가을에 익는 것도 있지만 보리 벨 때 나온다고 붙인 이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씨앗 보리 같기도 벼 같기도 합니다. 생으로 깬다면 이것 파종하면 보리수나무 수백 포기 수천 포기 만들지 싶습니다. 깨끗하게 우려낸다고 물을 붓지는 말고요. 물까지 더 들어간다면 나중에 잼 만들 때 그것까지 증발시키려면 하세월이 되겠죠. 그 다음은 별것 없습니다. 다른 잼 만들 때처럼 센 불에다가 손바닥에 눌러붙지 말라고 계속 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잼 만들기 때처럼 가끔 튀어오를까봐 고무장갑 끼고 완전 무장을 하고 저었지만 튀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조심. 젓는 도중에 가끔 거품이 일면서 끓어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가스불을 낮추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두부 만들 때처럼 물을 부으면 다시 더 증발시켜야 하니 안 되는 건 알죠. 물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도 이 보리수 수분이 많아 이걸 증발시키는데 한참이 걸리더군요.
수분이 어느 정도 증발하면 설탕을 넣습니다. 원래 이 보리수 당도가 높지만 그래도 설탕은 넣어야 하겠죠. 넣은 양은 보통 잼이 1:1 구조라면 이건 조금 덜 넣어도 됩니다. 어떤 분은 보리수 10에 설탕 7 비율로 넣는다고 하죠. 우리는 양을 달지 않고 그냥 대충 어림으로 넣었습니다. 설탕을 많이 넣을수록 보리수 향은 덜 나고 대신 곰팡이 걱정은 덜 하겠죠.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금방 먹을 것 같으면 설탕 비율을 줄이고 그냥 상온에 보관할 것 같으면 그래도 설탕을 더 넣는 것이 안전하겠죠. 왼쪽은 설탕이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마치 고추장 색깔과 같습니다. 오른쪽은 설탕을 더 많이 넣은 것입니다. 진한 초콜릿 색깔이죠. 언제까지 끓이느냐? 끓는 솥 안에서 알맞은 물기가 되었을 때 불을 떼고 용기에 담아보면 그 위에서도 수분 증발이 생기니 자칫 연양갱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완성되었을 때 정도보다 더 묽게 불을 떼고 용기에 담아두면 그래도 딸기나 사과잼보다는 더 굳어지는 느낌이더군요. 맛이나 향은 어떠냐고요? 굿입니다. 아니, 원더풀입니다. 평소 다른 잼에서 느끼지 못한 맛과 향입니다. 맛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다른 잼에서 느끼지 못한 맛과 향을 느끼니 이게 바로 보리수를 심은 사람만 느끼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맛 못 봤다고 슬플 일은 아니지만 한 세상 버린 이 세상 볼 것 다 보고 먹을 것 다 먹어보고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은 보리수 열매로 잼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다른 과일 주스나 청량 음료를 만들기처럼 이것도 안 될 리 없습니다. 열매째로 냉장 냉동하여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 먹거나 열매 씻어 생으로 으깨어 씨앗 추려내고 원액 그대로 냉장 냉동 보관하다가 요구르트나 다른 과일 엑스 섞어 마신다면 더 할 수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위니 딸기니 다른 과일 주스는 어디에서 구하여 먹을 수 있지만 이 보리수 주스는 구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텃밭 농사 바로 이 재미로 짓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철철이 먹거리 생기고 철철이 친구들 모습 달라지는 것도 좋으나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